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VLAN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지금 넓고 얕게 공부하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깊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요. 그냥 VLAN을 왜 알아야 되는지 정도,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정도만 이해를 좀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영상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도 좀 요점이 있지만, 이 오픈스택이라는 플랫폼을 배포할 때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을 제가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좀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VLAN이 이런 거구나 까지만 왜 필요하고, 그리고 뭐 역사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은 좀 배제를 하고, 간단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구나 정도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온라인 자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온라인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패킷 트레이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패킷 트레이서가 온라인에 지금 돌아다니는 자료들이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라이선스 문제가 있어요. 패킷 트레이서 그 라이선스 약관을 읽다 보면은 허용되지 않은, 그러니까 서면으로 허용되지 않은 뭐 영상이나 문서들을 뭐 작성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보여서, 음, 제가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은 좀 녹화에 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VLAN 내용을 좀 진행을 하면은, 이 VLAN이 버추얼 랜이에요. 랜은 그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근거리 통신망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버추얼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이제 가상 근거리 통신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 랜이라는 근거리 통신망은 하나의 브로드캐스트망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의 브로드캐스트망은,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 대역을 어, 공유하는 망이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하시면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하나의 네트워크 대역을 공유하는 범위. 실제로는 그 앞선 영상들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제가 표현하는 내용들은 이해를 좀 돕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그 가상 네트워크, 아니 가상 랜은 버추얼 랜, VLAN을 통해서 이 브로드캐스트를 여러 개로 나누는 거예요. 네, 가상 근거리 통신망을 여러 개로 분할함, 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술이고 그런 기술이고 이런 물리적인 스위치를 여러 개의 범위로 나누어 쓰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게 1, 2, 3, 4 이렇게 12개씩 24개의 포트를 갖고 있어요. 24포트. 24포트 허브인데 요거를 8개씩 나눠서 쓰고 싶은 거예요. 8개씩. 이렇게 8개씩 해서 채우기가, 이거를 8개씩 나눠서 이런 아이고, 요렇게, 네, 요렇게 8개씩 나눠서 다른 네트워크 대역처럼 쓰게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지금 요 부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 부분에 어, 태깅이라고 해서 이 라벨 같은 걸 달아요.
네, 태그를 달고 이 태그끼리만 통신을 하게 돼요. 이 태그가 태그 하나당 하나의 네트워크 대역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트워크 VLAN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 쪽에도 그 네트워크 세팅을 하게 되면은 그 이 서버가 있다고 치고 가정을 하고 이 서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세팅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서버에 세팅한 그 네트워크 정보를 세팅할 때 VLAN 태그를 주게 되면은 그 VLAN 태그가 맞지 않으면 통신이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세팅에 따라서 통신이 되고 안 되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설정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좀 쉽게 접근을 해보면은 이 스위치에서 VLAN 정보를 네트워크 대역을 쪼개는 거예요. 만약에 네트워크를 172. 아니다. 그냥 10.1.0.0에 24 프리픽스를 줬을 때 VLAN 태그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생성을 할 때 VLAN 10 그리고 VLAN 20 VLAN 30을 주고 각각의 그 VLAN 태그별로 IP 대역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0.2부터 예를 들어서 그냥 80까지 줬다고 치고 여기 VLAN 태그 20에는 10.1.0.11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IP가 딱 맞지는 않고 아마 이게 서로 넘어가는 그 게이트웨이 포트가 있어서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정은 이제 나중에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해만 하고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VLAN 태그에 따라서 IP 범위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서버와 이쪽 서버를 만약에 두 개를 지금 줬는데 이걸 좀 더 늘려 볼게요. 지금 서버를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태그의 범위를 줬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는 IP를 지금 서버별로 나눠서 넣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10.0 1.0.10번을 줬고 그러면은 여기는 VLAN 태그 10번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범위가 들어갔겠죠. 네트워크 대역이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태깅을 안 걸었지만 VLAN 10번 대역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IP 주소가 지금 이 VLAN 태그 10번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서버에는 여기는 90번을 줬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VLAN 태그가 지금 20번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만약에 170을 주면은 여기는 30이 될 거고 그리고 요 마지막 네 번째 서버에는 50번을 줄게요. 50번을 주면 얘는 10번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결은 지금 이 스위치에 다 연결이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포트로 구분을 한 게 아니라서 IP 대역으로 구분을 한 세팅 방식이라서 그냥 이 선은 아무렇게나 연결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쪽 서버에서 이쪽 서버로 핑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신호가 가지가 않아요. 지금 이 같은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통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1번 서버와 통신이 되는 서버는 지금 이 4번 서버만 통신이 돼요. 왜냐면은 이거 500번이 아니고 50번이고요. 이 같은 그 VLAN 태그 10번에 속한 IP를 갖고 있는 것끼리만 같은 네트워크 대역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VLAN을 하나의 그 스위치를 여러 개의 네트워크 대역으로 쪼개서 사용을 하고 그 쪼개진 네트워크 대역끼리는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없고요. 서로 통신을 하려고 하면은 라우터나 공유기 같은 그 L3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그 VLAN 세팅 방식은 뭐 포트로 하는 것도 있고 IP 대역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게 또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VLAN을 세팅해 줄 수 있는 그 물리 네트워크 장비 중 스위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그 L2 액세스 스위치라는 게 있고 L2 디스트리뷰션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디스트리뷰션 스위치가 VLAN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VLAN에 대한 이해는 요 정도까지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인터넷에서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핵심은 같은 대역끼리만 통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기능을 스위치에서 할 수가 있고 스위치를 가지고 가상으로 네트워크 대역을 나눠서 쓸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뭐 기술적인 내용, 더 세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하실 분이나 그리고 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SDN,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